전화 6통 받았다. 조지호 경찰청장이 검찰에서 했다는 진술했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내용 좀 알려줬죠. 조지호 청장 당초에는 불출석 사유서, 내일 못 나온다는 사유서를 제출했는데 뭔가 좀 변화가 생긴 것 같아요. 화면으로 정리해드리죠. 앞서서 계속 불출석이었어요. 약간 건강상 이유 이런 게 있었는데 내일로 잡혀있는 변론에도 어제 불출석 사유서를 냈어요. 그래서 헌재에서 이제 강제 구인 막 이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근데 오늘 헌재가 브리핑을 통해서 설명한 바에 따르면은 출석 의사를 내비쳤다는 거예요. 협의 중이고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까지. 그렇다면 약간 변화가 생겼죠. 이런 상이 하나 있는데 왜 조지호 경찰청장이 주목을 받냐면요. 어제 있었던 헌재 변론에서 뭔가 하나 공개가 됩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더욱이 피청구인은 직접적으로 국회에 들어가는 국회의원을 체포하라고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여러 차례 지시하였습니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이후 계엄 해제가 의결될 때까지 6차례나 전화하였고 조 청장, 국회에 들어가는 국회의원들 다 잡아 체포해 불법이야 라며 같은 취지로 반복하여 지시하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이거였습니다. 조지호 경찰청장이 검찰에서 조사받은 내용이 공개가 된 겁니다. 국회 측으로부터. 그러자 윤석열 대통령은 반발을 했죠.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반발하고 뭐 퇴장하는 모습까지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거든요. 다시 한번 정리 좀 해볼까요? 이겁니다. 검찰 진술 내용입니다. 계엄 전후 윤 대통령부터 6통의 전화 걸려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두 국회의원 체포하라는 내용이었다. 이걸 여기 뭐 닥달하는 내용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국회 봉쇄 해제 지시 받은 적 없습니다. 이런 내용이 나왔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인영 밤척사령관 첫 번째 통화가 있었는데 여기에 이재명, 우현식 등 15명 불러줬다. 이게 이른바 체포 대상이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통화가 왔는데 한동훈 추가입니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이게 경찰 진술 내용이에요. 검찰 진술 내용이었어요. 이런 내용이 어제 공개가 됐던 거예요. 박원석 전 의원님. 예. 불출석 사유서까지 제출했다가 오늘은 출석 가능성이 있다. 이제 헌재를 통해서 이제 알려준 건데 일단 입장이 뭔가 바뀐 것 같기도 해요. 나오겠어. 내일 굉장히 중요한 어떤 진술을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내일 헌재에서 직접 뭔가를 얘기하기 위함일까요? 이게 출석으로 상황이 바뀐 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굉장히 중요한 증인인 것만은 분명하고요. 12월 3일 밤 이제 국회 봉쇄와 또 국회의원들에 대한 체포, 또 이른바 이제 체포 명단 등과 관련돼서 검찰에서 중요한 진술을 한 그런 증인이기 때문에 꼭 이제 출석을 시키고자 헌재에서 아마 불출석 의사를 내비치니까 이제 강제 구인까지 시도했던 게 아닌가 싶은데 본인도 뭐 강제 구인 모양새는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협의해서 출석하는 방향으로 지금 검토 중인 것 같고요. 신병 치료 중이어서 지금 고속 상태에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본인으로서는 어쨌든 치료 중이기 때문에 그걸 사유로 불출석을 계속 해왔지만 이제 마지막 재판이고 또 워낙에 어제 이제 조 청장의 검찰에서 진술 조서에 대해서 헌재에서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등등을 감안해서 헌재에서도 출석시켜서 신문을 하기 위해 노력을 하는 것 같고요. 일단 조 전 청장은 지금까지의 그 진술이 일관됩니다. 그리고 저게 이제 내란 직후에 탄핵 그 계엄 직후에 저분이 이제 구속됐지 않습니까? 구속된 뒤에 구속 기소에 이르기까지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그 진술한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에 가까울 거라고 보고 여기서 이제 주목되는 바는 윤석열 대통령이 거듭 6번이나 전화를 해서 국회의원들 불법이니까 다 체포해라. 불법이라는 얘기는 포고령 위반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거에 따른 거. 네, 정치활동 하지 말라는데 정치활동하고 국회에서 계엄 해제 결의를 시도하니까 그거 다 불법이니까 막아라라고 했던 거고 그러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주장했던 국회의원들 체포 시도한 적 없고 또 국회 그 계엄 해제 결의를 방해한 적 없고 국회 봉쇄를 지시한 적 없다. 이게 다 이제 사실이 아니라는 거를 증명하는 이제 그런 증언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홍장원 그 국정원 1차장 진술과 관련해서 논란이 있습니다만 홍장원 1차장이 진술했던 체포 명단하고 일치합니다. 그것도 여인영 사령관한테 받은 명단인데 그게 일치하기 때문에 그 대목에 있어도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이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그 조 전 청장 같은 경우에
어찌됐건 간에 당일날 국회를 봉쇄했다가 풀었다가 약간 오락가락한 모습을 보였는데 예. 마지막에 그 진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계엄이 해제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 봉쇄를 풀라는 지시를 못 그건 받아서 없었다. 알아서 내가 풀었다. 이건 곽종근 사령관이 한 얘기하고 또 일치합니다. 그런 면에서 내일 조 전 청장이 굉장히 중요한 진술을 앞두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내일 오후 7시로 잡혔어요. 좀 늦죠. 정광재 대변인. 예. 특히 한동훈 전 대표 얘기가 있어요. 네. 체포 명당 모두 15명 불러주면서 두 번째 전화가 와갖고 여인영 방첩사령관이 전화 통화를 했는데 한동훈 추가입니다. 네. 이건 지금 국민의힘 내 한동훈 걔나 한동훈 전 대표가 굉장히 좀 주목해서 들고 있는 얘기 아닐까 싶은데요. 네.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이거는 또? 사실 내일 그 진행되는 탄핵 재판이 예. 사실상 뭐 마지막 변론이 될 가능성이 크죠. 윤석열 대통령의 최후 변론이 뭐 잡히겠지만 다음 주에 잡힐지 어떻게 모르겠습니다만은. 내일 나오는 증인을 보니까 홍장원, 한덕수, 또 조지호 이렇게 예, 세 분이에요. 예. 세 분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금 탄핵 재판에서 가장 뭐 내외부에서 불리한 증언을 했던 분들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측이 내일 어떻게 이 세 분의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증언들을 예. 방어하고 또는 반박할 수 있을까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한동훈 추가입니다. 이건 뭐 조지호 청장이 예. 이 진술을 한 건데 이 내용을 종합해 보면 처음에는 아마 여당 정치인에 대해서는 체포 명령을 내리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한동훈 대표가 그때 당시에 예. 위헌 위법적인 계엄에 대해서 국민과 함께 막겠다라는 해제. 메시지를 해제해야 된다. 이 해제해야 주장이에요. 한다. 이런 메시지를 내니까 이 메시지는 포고령 위반 사항이어서 한동훈까지 체포해야 한다라는 명령을 조지호 청장에게 전달한 것 아닌가 합리적으로 이렇게 추론해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리고 탄핵에 앞서서 있었던 예. 한동훈 대표와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의 면담 과정에서도 왜 저를 체포하려고 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아마도 체포하려 했다면 포고령 위반이었기 때문일 것이다라고 답변한 것이 외부적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내용을 내일 조지호 전 청장이 어떻게 이야기할 것인가 예. 뭐 아주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봐야겠죠.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한 질문들이 나올 거예요. 내일 모습은요. 네. 오후 7시에부터는 조지호 청장에 대한 증인 질문이 이뤄지게 됐죠. 이런 가운데요. 이 홍장원 국정원 전 제1차장을 둘러싼 이 메모 여전히 얘기가 나오는데 그 메모를 언제 어디서 작성했나 이거 갖고 계속 나오는데 약간의 설명이 좀 바뀌긴 해요. 어떤 장소를 두고요. 영상 2개가 준비되어 있는데 좀 비교해서 좀 보시기 바랍니다. 구청원장 관사 입구에 있는 공터였기 때문에 서서 제 포켓에 있던 메모지에다 막 적었었습니다.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 11시 6분이면 홍장원 차장은 거기가 아니고 그 청사에 있는 본인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CCTV로 확인을 했습니다. 저도 명단을 적은 것을 관저 공터에서 서서 적었다고 했는데 네. 22시 58분에 공관 공터의 상황과 23시 06분에 직무실에서 서서 받아 적었던 사항을 다소 혼동해서 진술했던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태용 원장께서 지금 언론에다가 설명해 드린 부분은 11시 6분에 직무실에 있었다는 부분까지만 맞고 네. 나머지 부분들은 특히 공관에서 이루어졌던 내용들은 시간과 장소가 다 불일치합니다. CCTV가 아니더라도 당시 여러 수행원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수의 목격자가 있습니다. 이번에 국정원장께서 CCTV 문제를 먼저 제기하셨고 또 헌재 요청 시에는 국정원이 CCTV를 공개하겠다고 하니까 보다 정확한 사실 규명을 위해서는 그 22시 58분에 공관 공터의 CCTV 장면을 반드시 포함해서 공개하여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장소의 부분인데 약간 진술이 처음이하고 좀 달라졌죠. 지금 그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를 좀 강하고 하고 있는 건데 이거 두 분께 제가 한 1분 정도씩만 의견 좀 들어보겠습니다. 정광재 대변인은 장소 설명이 좀 달라지긴 했네요, 지금. 네, 뭐 진술이 일부 차이가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기억이라는 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퇴색하고 예. 또 본인에게 유리하게 각색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그래서 이 진술의 일관성과 본질적인 면에 집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조금 아쉬운 부분은 홍장원 전 차장이 얘기했었던 것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통화 목록이나 아니면은 뭐 메모를 했었던가 공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조금 더 정확하게 제시를 했었어야. 그러니까 먼저 이렇게 하지 앞서서 않을까. 얘기하기 전에 좀 정리 네. 좀 하고 기억을 떠올리고. 전 그래서 내일은 분명히 우리도 다 통화 목록 시간별로 나와 있잖아요. 아.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도 정말 필요하다면 국정원의 CCTV를 활용해서라도 정확하게 어떤 장소에서 진술이 이루어졌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번 추가 검증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원석 전이 내일도 아마 홍장원 전 차장이 증인으로 출석하면 윤석열 대통령 쪽에서 저 부분 굉장히 압박을 할 것 같거든요. 질문을 하고. 근데 저는 좀 비본질적인 논란인 것 같은데요. 어쨌든 중요한 건 그날 윤석열 대통령과 홍장원 차장 사이에 두 차례 통화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 통화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홍장원 차장에게 싹 다 잡아들여라. 방첩사 지원해라. 라는 얘기를 했느냐 안 했느냐. 윤 대통령은 뭐 격려차 전화했다는데 그거는 약간 개연성이 떨어지고요. 그리고 여인영 밤척사령관으로부터 명단을 들었다는 건데 예. 그 명단을 불러준 게 사실이냐. 또 그 명단이 다른 어쨌든 이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들이 들은 것과 일치하느냐. 예. 그 정황상 다 일치하거든요. 때문에 그 명단을 메모한 곳이 뭐 공터인지 사무실인지 이건 다 비본질적인 아니 그때 이제 시분초를 재면서 내가 여기서 뭐 했고 여기서 뭐 했고 이렇게 기억을 복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홍장원 차장의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지나치게 지엽적인 걸 가지고 시비를 걸고 있다. 저는 조태영 원장이 굉장히 놀라운데요. 본인이 김건희 여사하고 주고받은 메모 내용은 문자 내용은 기억 못하면서 남 동선은 왜 저렇게 잘 기억합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